네, 지금부터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증시에서도 그렇고 조금씩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수단에서 봤을 때는 혼조세 보여서 좀 애매하다 싶었는데 그 안에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자율주행 관련입니다. 트럼프 인수위가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어제부터 좀 들려왔는데 이 소식이 곧바로 또 반영되면서 테슬라는 5% 가까이 상승 마감했고요. 이와 함께 또 트럼프 미디어가 가상자산 회사인 벡트를 인수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트럼프 미디어는 14%, 벡트는 무려 7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자율주행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해서 조금 더 탄력이 붙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우리 시장은 이런 분위기를 어제부터 조금이나마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자, 국장 한번 돌아보시면요. 먼저 반도체입니다. 사실 삼성전자를 반도체 안에 넣어야 되나 아니면 삼성 그룹주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되나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자, 어제 주주 환원책 이슈를 지난 금요일부터 이어오고 있던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반도체주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엔비디아 발 악재가 이 어떤 센티에 좀 찬물을 좀 끼얹는 건지 좀 고민이 되는데요. 자, 이번 주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쯤이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함께 컨퍼런스 콜이 열릴 텐데 그 안에서 블랙엘에 대한 어떤 지연, 발열 우려에 대한 코멘트와 함께 앞으로 가이던스에 따라서 AI 반도체, 즉 HBM 관련주들 향방이 조금 엇갈릴 걸로 보입니다. 자, 그 밖에 자동차는 한번 보시면요. 2차 전지 쪽은 낙폭 과대에 따른 약간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LG 에너지솔루션,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는 삼성전자 주주 환원책과 같이 엮여가지고 어쨌든 셀 3사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딱 일주일 전 이 시간에 완성차와 부품주에 대한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어제도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HL 만도와 오토웨버 전체적으로 부품주까지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지수 상승의 영향이 크겠죠. 그리고 미장과 같이 분위기 변화를 조금 느낄 수 있는 섹터가 있었다면 바로 트럼프 트레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조선 일부 그리고 우주항공 일부 종목들의 상승세는 포착이 됐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센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자율주행이랑 AI 쪽으로 분위기가 확실히 기울었다라는 사실을 어제장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관련 안에서 현대오토에버, 인포뱅크, 칩셋 미디어 이런 여타 종목들 굉장히 오랜만에 상승하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그 밖에 AI 쪽으로는 코난 테크놀로지, 마음 AI까지 우리가 좀 잊고 있었던 그런 AI 종목들의 상승, 그 힘도 좋았다라는 사실 또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는 제약바이오인데 어제 저희도 대담 시간에 짚어봤지만 백신 불신론자인 케네디 주니어가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불안해했었죠. 그러나 이것은 기우다. 사실 우리가 미국의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공통 수혜로 바이오를 꼽았던 이유는 약가 인하와 시밀러 쪽이기 때문에 백신은 크게 타격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구실이 될 수 있겠죠. 그동안 바이오 쪽의 경우엔 특히 바이오텍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만한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백신으로 따지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우리 시장 안에선 대장으로 볼 수 있는데 오히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시밀러의 대장이라 할 수 있는 셀트리온, 물론 밸류업 관련해서 어떤 개별 이슈가 있다라는 설이 있는데요. 또 밸류업 정책 관련해서 어제 나온 기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오늘 두 분과 함께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씩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안에서도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오늘이 그 시작에서 가장 빠른 타이밍은 아닌지 좀 궁금해지네요. 자, 그 밖에 플러스 알파 이슈도 확인해 볼까요?
자, 앞서 살펴봤지만 트럼프 인수위가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테슬라 장중 한때 7% 가까운 급등세 보였고요. 트럼프 미디어는 가상자산 회사인 벡트를 인수하는 걸로 검토 중이다.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두 기업의 주가가 무려 두 자릿수로 급등했다라는 점. 끝으로는 유가 소식인데요. 이 부분 조금 팔로우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두 가지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도 괜찮다라고 허용한 걸로 전해지면서 러시아는 굉장히 나쁜 기색을 보였던 반면에 유럽연합에서는 또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 더 격화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국제 유가를 어떻게 보면 좀 부스팅하는 한 포인트가 됐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노르웨이의 국영 에너지 기업이 정전이 발생해서 유전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뭐 이래저래 지금 상당히 지수단에서는 고점으로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전쟁 리스크 가장 좋은 구실이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유가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잠시 뒤에 시간이 된다면 또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어제 소개해드렸던 일정 다시 한번 보시면서요. 저는 두 분과 함께 시장 분석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입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엔 두 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아무 반응 없는 반응도 이제 익숙해지네요. 예, 좋습니다. 오늘도 확인할 거리들이 많은데요. 먼저는 반도체부터 체크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사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쪽보다는 그냥 주주 환원체 가운데서 그룹주 전체적으로 올랐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반도체 센티가 이렇게 안 좋았던 이유는 결국에 엔비디아 발열 악재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 그냥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는 계속 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삼성전자도 뭐가 수율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돌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적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제조업을 하는 쪽이나 이쪽에서는 이제 엔비디아는 제조업을 하는 게 아닌데 오히려 지금 엔비디아나 TSMC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거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열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렉 단위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는 이제 뭐 그거를 설치하는 업체들 그 문제일 텐데 이런 논란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건데 보통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1등 기업이니까 자꾸 나오는 거죠. 뭔가 그냥 네, 질투 심리일까요? 꼬투리를 잡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많죠. 엔비디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네. 다 열받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너무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반응이 되게 재밌는 게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거 뭐 발열 좀 나와도 괜찮으니까 그냥 줘 우리가 알아서 보수해서 쓸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기업들은 그래 그러면 블랙엘이 좀 지연되면 호퍼라도 좀 빨리 줘. 네, 그렇죠. 예, 이런 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런 거 갖고 너무 신경 쓸 엔비디아 실적과는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어제 이제 사실은 좀 저는 이것도 좀 타이밍이 좀 애매했다. 물론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금요일 날 발표하니까 좋았죠. 예, 근데 금요일 날 그럼 왜 급등했을까? 미리 알아서 올린 놈들이 있는 거죠. 예, 그 조사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도. 뭐 그러면- 주주 환원책을요? 그렇죠. 이거 알았으니까 당연히 샀겠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240만 주 샀다가 어제 290만 주 되팔았습니다. 또 매도했더라고요. 단타 친 거죠. 예, 그렇게 보면 사실은 삼성전자 바닥은 잡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3조 원 지금 사서 3개월 내에 소각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7조 원은 추가로 더 할 수도 있어라고 얘기한 건데 여전히 오늘 외국인들이 추가로 더 매수를 해주느냐 여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게 그러면 이제 사야 되는 타이밍이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뭐 사도 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6만 5천 원, 7만 원 이렇게 가진 않을 걸로 보고요. 삼성전자요. 예, 그러면 네. 이제 뭐 한 6만 원대 또 부딪혔다가 많이 가야 6만 원일 것 같고 네, 근본적으로 바뀌어야죠. 그죠. 예, 그게 중요한 거지. 음. 지금 뭐 오너들 일가가 담보 부정 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이런 거 발표해가지고 주가 올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돈다. 예. 그죠. 예, 그러면 진작에 돈을 좀 쓰지 왜 이렇게 이제 쓰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10조 원이나 있으면서 왜 그동안 안 썼어?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근데 지금 또 한쪽에서는 HBM의 공급 과잉 논란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디램 뭐 이제 디램 DDR5라든지 DDR4의 가격이나 뭐 이런 네. 얘기도 있는데 뭐 그거야 이제 DDR 지금은 HBM의 공급 과잉은 나오지 않을 걸로 보고요. 여전히 이제 공급 논란은 아직 삼성전자가 들어오지 않았고 여전히 지금 빅파마들이 지금 난리죠. 빅파마 아니라 빅테크들이 난리죠. 네. 서로 살려고 하고 있고 지금 XAI라고 제일 잘 나가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한 20만 장 산다고 지금 투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전히 이쪽은 수요는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전력기기 뭐 이런 얘기도 계속 하시는데 주변 산업을 보면 다 좀 원전까지 지어서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고 하는 한국에 HBM이 공급 과잉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죠. 네. 그러면 전력기기주들 다 팔아야지. 그죠? 그죠. 네. 그러면 원전도 사면 안 되는 거고. 전력도 안 되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예. 전반기적으로 보면 HBM은 견고한데 이제 중국이 DDR4에서 DDR5까지 만들어낸다고 하니까 대만 기술자들을 좀 많이 빼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조금 뭐 레거시 쪽이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네. 여전히 HBM은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도 이 시장에 빨리 들어가서 네. 이제 뭔가를 해낸다라고 하면 또 HBM4에서 잘하면 또 퀀텀 점프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기회는 있지만 지금 당장 너무 환호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일단 주주 환원책으로 하방은 잡았지만 앞으로 더 뚫고 가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입장이십니다. 자, 그럼 HBM 얘기 조금 더 나눠보면요. 지금 이건희 대표님 말씀하신 그 기조로 본다면 앞으로 HBM, AI 쪽은 뭐 무궁무진하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다면 오히려 노이즈가 나왔을 때 조금 눌렸을 때 미리 실적 발표 앞두고 좀 사놓는 것도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이런 기조라면은 가이던스도 당연히 좋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가이던스는 좋게, 그러니까 일단 예. 실적은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난 2분기에도 실적은 좋았는데 네. 시장 예상치에 과연 얼마만큼 넘어설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가이던스라는 게 이제 증권회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증권회사에서 나오는 가이던스가 좀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잡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거보다는 더 훨씬 잘 나와야 이제 실적이 좋겠구나라고 지금 예상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가 3분기 지금 실적이 이제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20일 날 이제 미국 증시 종료 후에 발표를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21일 날 새벽에 이제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예상을 보면 3분기 매출은 330억 달러, 그러니까 전년 대비 82%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당 EPS도 0.74달러, 그러니까 지난 분기에 0.61달러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 여기서 더 좋아질 것이냐라는 게 시장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 그 예상치가 뭐 10%, 15% 좋아졌다 그러면 보나마나 시장 전체적으로는 환호할 가능성은 있는데 만약 그거에 못 미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발열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만약 이게 큰 문제였으면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저께 물론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렇게 뭐 크게 빠지진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발열 문제 뭐 컨퍼런스 콜에서 뭐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특히 뭐 가이던스 같은 경우도 다음 분기에도 나쁘진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불의 출시가 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제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빅테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블랙에일 칩이 계속 뭐 잘 팔린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HBM3 이 D램에 대해서 수요는 계속 좀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블랙웰이 말썽이네요. 설계 결함부터 시작해서 이번엔 발열까지 뭐 잦다고 해도 실적 발표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또 왠지 걸리는 부분이 투심을 좀 짓누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찌됐건 우리나라 반도체 주들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그 향방 다시 점검하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그렇죠. 뭐 그걸 확인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특히 이제 발열 문제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발열 문제가 이제 민감한 게 발열이 이제 만약 반도체에서 발열이 심해지면 이렇게 성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셧다운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상당히 좀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블랙웰 같은 경우는 이전서부터 계속 발열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그 공기로 이제 냉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액체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이제 냉각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액침 냉각? 네. 예. 액침하고는 약간 다르고 그래요? 네. 그 이제 그냥 액체 냉각이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그 주변에 돌려서 이제 물을 빠르게 돌리면서 이제 온도를 낮추는 이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뭐 일단 그렇게 이제 발열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특별하게 더 문제가 될 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엔비디아 블랙웰 발열 이슈까지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마쳤고요. 자, 이번에는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도 그렇고요. 어제 우리 시장도 약간 그렇고요. 이제 조선이랑 우주항공 쪽에서 AI, 자율주행 쪽으로 조금은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빠른 접근일까요? 이제 뭐 테슬라가 이제 네. 뭐 뜨고 자율주행이라든지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쪽으로 일시적으로 싹 쏠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시적일까요? 쏠린 게? 일시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죠. 주가는 지금 뉴스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빠르게 먼저 움직였지만 또 이제 조정이 나오겠죠. 그래요. 예, 당장 돈 버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우주항공이랑 조선은 우주항공 좀 있으면 또 스페이스X 또 발사하잖아요. 스타쉽 6차 발사하거든요. 그것도 성공하면 또 그쪽으로 또. 또 싹 몰려가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MRO 얘기 나오면 또 조선으로 싹 가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근데 우리나라가 그러면 여기서 네. 미국의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가장 대표적인 뭐 자율주행 AI 관련된 회사들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당장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올라갈 기업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고. 네. 전에 뭐 그 사실은 피런티어 그 카메라 묘들 좀 납품하는 거 빼고는 뭐 그닥 그렇게 관련된 기업이 별로 없고요. 네. 테슬라 관련돼서는. 그다음에 AI 관련돼서도 여전히 이제 미국의 기업들은 굉장히 큰 회사들이죠. 사실 AI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회사들은 다 이제 빅테크 회사들이고 이제 문제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중소기업입니다. 대부분 네이버 하나 빼고는. 그러면 이제 네이버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인데 그걸 보면 여전히 아직은 좀 테마성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우주항공이랑 조선업이 오히려 다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중에 우주항공도 우리나라는 별로 사실 관계 없고요. 조선업밖에 없다. 그럼 현실적으로. 지난번 말씀하셨던 하나오션 계속해서 갖고 가시는 그렇죠. 겁니까? 지금 하나오션은 빠질 때 사야죠. 이렇게 빠질 때 땡큐하고 사야 되는. 네. 이거를 이제 보면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미국이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걸 찾아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원전 지을 때 가서 이제 건설해 줄 수 있는 건설회사 몇 개. 지금 뭐 원전 기업들 부품 뭐 이런 것들은 모르겠고 일단은 뭐 대신 지어줄 회사들 필요하겠죠. 네.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경험이 많으니까 미국은 지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지금 그 인력이 아예 없고요. 그럼 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배를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5배 더 들어요. 야, 가성비가 안 좋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종대왕 막 한 1조 2천억이면 만드는데 네. 걔네들 그런 거 만들려면 한 5조 이상 듭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 지금 MRO로 해서 MRO가 왜 현대중공업이 열심히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돈이 안 돼요, MRO가. 1년 토탈 시장 20조입니다. 그렇죠. 유지 정비 뭐 보수인데. 그러니까 20조라는 게 남는 돈이 아니라 매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는 배를 만들어야 되죠. 군함하청 만들면 몇 조인데. 그러면 앞으로 하나오션이 머리에 총 맞고 뭐 필리 존스 인수한 게 아니라 예, 다 그것까지 보고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다 큰 그림이 있었구나. 그렇죠. 존스 액트라고 해서 이제 존스법이 얼마나 개정이 되느냐 이제 이거가 이제 문제이긴 하지만 뭐 개정이 안 돼도 해석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는 또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조선소를 인수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MRO 지금 두 번째 수주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친해지기 놀이하는 거죠. 그렇죠. 예, 내가 니네 배들도 좀. 관계. 아직도 근데 전투함을 안 주죠. 이제 다른 이제 보조 선박들만 주는데 여전히 이제 그래서 이쪽은 아마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거다라고 봤을 때 지금은 일시적으로 테마로 올라갔다가 빠졌죠. 네. 예, 그러면 좀 더 빠지면 되게 기회다. 기회다라고 보고 좀 모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좋습니다. 저희 아마 지난 금요일 날 보신 분들은 우리 이건희 대표께서 하나오션 너희는 다 큰 그림이 있었구나 라면서 MRO 쪽은 관계 형성이고 결국 목적은 조선을 하는 것이다. 배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으신 것 같아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소문 듣고 뛰어다니지 말고 골목에서 기다리자라는 스탠스시거든요. 어떻게 좀 달리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뛰어다니는 게 더 나을까요? 체력 좋으신 분들은 뛰어다니시는 게 맞는 거고요. 체력. 네, 근데 뭐 일단 그런 게 능력이 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굳이 쫓아다니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뭐 어차피 지금 움직이는 게 네. 정책적인 기대감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게 뭐 실질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좀 미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공약 사항들을 이제 실행하기 위한 각 이제 부서 수장들이 계속 임명이 되고 있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지금 공약에 참여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지금 임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그 트럼프 공약을 빠르게 실시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관련된 부분 지금 뭐가 있지만 지금 뭐 머스크가 관련된 부분도 지금 같이 움직이는 이유 그렇죠. 중에 하나가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머스크가 뭐 지금 미국 정책의 상당 부분 지금 트럼프 행정부 내에 정책의 상당 부분에 지금 발을 담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산업군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장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이 한번 올랐고 그게 이제 끝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이 다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테마성 순환매는 아마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런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 과연 이제 얼마만큼 이제 규제를 완화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은 인명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완화해주면 완화해줄수록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확률이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 입장에서 분명히 완화를 시켜주고 해야 되긴 하겠지만 네. 그렇다고 이런 인명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무한정 풀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또 그것도 좀 뭐 퀘스천,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 지금 상황으로는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만약 본다라고 하게 되면 트럼프가 직접 언급한 부분이 제일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전에 뭐 이건희 대표님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조선 관련된 쪽. 특히 뭐 지금 뭐 미국 이제 함정에 대한 이제 그 발주가 이루어질 것이냐 안 이루어질 것이냐가 이제 가장 큰 뭐 관심거리가 되는데요. 뭐 지금 현재로는 존슨법 때문에 지금 쉽게 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다 지금 차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필요로 하다라고 하게 되면 뭐 법 개정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법 개정되는 것을 보고 아마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공통적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어떤 로봇 관련해서 규제를 바로 완화하기엔 약간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직접적으로 언급이 나온 조선주를 좀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양 대장을 꼽아주셨네요. 좋습니다. 자, 트럼프 트레이드 분위기 감지는 있지만 그래도 골목을 잘 지키고 있는 게 더 지혜롭다 정도로 의견 마무리해 보겠고요. 이번에 바이오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바이오는 어제 저희가 대담 시간에도 질문 드렸을 때 이건 너무 기우다. 이거 마치 말씀해 주셨던 그 엔비디아 노이즈 같은 느낌이다라는 의견이었거든요. 근데 여지없이 타격을 받긴 했습니다. 근데 JP 모건 앞두고 뭔가 기대감으로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이제 본인들이 하시던 거면 이제 알면 살 수 있는데 네. 떨어질 때 사라 그러면 절대 못 사시더라고 다들. 이제 그쵸. 그게 뭐냐면 더 떨어질까 봐. 어제 이제
사실은 그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이제 번역해 보면. 네. 근데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네. 예. 약간 정신 이상한 것 같은데. 예. 70이 다 되신 분이 예. 본인이 70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결국 약을 잘 먹어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약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뭐 보건복지부에서 엄청나게 뭘 잘해서 시켰다기보다는 대선 때 본인을 지지하면서 물러났죠, 후보에서. 그러면서 사실은 좋아진 거고. 제 3의 후보였으니까 예. 한 자리 준 건가요? 그쵸? 이제 한 자리 준 거죠. 그리고 줬다가 예. 예, 반대 많으면 또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미는 크게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보다는 미국 국채금리 여파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의 그 빅파마들이 주가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 네. 이게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전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올라간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기술 수출이라든지 로열티 수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조금은 좀 조정식 지금은 이제 좀 좋게 보셔야 된다. 단기 급락에 따른 반등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도 뭐 펀더멘털 훼손은 전혀 없다. 그냥 일시적인 노이즈다라는 입장이신데 임순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그쪽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뭐 같이요? 보건복지부 장관 뭐 지명은 했다라고 하지만 뭐 상호 청문회 또 해야 되니까 그렇죠. 청문회 통과할지 여부도 좀 더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출범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바이오에 관련된 이제 규제가 좀 완화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다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계속 지금 바이오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규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규제 부분이 좀 해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와 관련된 또 M&A도 많이 진행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뭐 지금 뭐 내년 1월에 있을 뭐 JP 모건 헬스케어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뭐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약간은 조금 빠른 그런 감은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긴 하고 있습니다. 특히 JP 헬스케어 관련돼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참여 기업에 대해서 가끔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지금 대형 기술 수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매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으면 그 관련된 기업들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참여 기업에 그러니까 컨퍼런스 이전에 주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상승을 했다가 그거 끝나고 나면 뭐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다시 주가가 제자리로 내려오는 그런 이제 흐름이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참여하는 기업 아직 뭐 명단이 뭐 확정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참여 기업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단기적인 그런 뭐 매매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거보다는 이런 컨퍼런스보다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술 수출이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기술 수출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기업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뭐 국내 뭐 제약바이오 현실로 보면 뭐 이걸 최종적으로 신약까지 가져간다라고 하는 리스크보다는 중간에 기술 수출을 해서 뭐 마일스톤이나 아니면 나중에 신약이 나왔을 때 로열티를 받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다 기술 수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요. 뭔가 그 바이오텍들 보시는 것 같습니다. ABL 바이오랑 펩트론에 관심 주로 주셨다는 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끝으로 밸류업 쪽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밸류업 관련해서 이슈가 참 많이 나왔어요. 이번 주 중에 2천억 규모 밸류업 펀드 자금을 집행한다라는 입장도 있었고요. 또 12월 말쯤에는 리밸런싱을 할 건데 그 리밸런싱에 편출은 없고 편입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힌트도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가장 수혜가 기대되는 섹터는 금융 쪽일까요? 역시나? 지난번에 만든 밸류업 지수 갖고 논란이 많았죠. 예, 이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만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신규 편입 종목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이제 밸류업 계획을 제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좀 있죠. 그래서 HMM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밸류업 계획 제출한 회사가 몇 개 없었습니다. 한 4개 회사가 몇 개 없었기 때문에 KB금융과 하나금융은 왜 빠졌어?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네, 그 부분도 아마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저는 밸류업은 나라에서 이제 하는 거고 뭐 2천억, 3천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하루에 거래되는 자금이 거래량 줄었다고 하는데 12조, 13조, 14조 이렇게 되잖아요. 네.
코코넛 비스켓, 코끼리 비스켓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돈이죠, 사실은. 예, 근데 그걸로 올릴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증시가 안 좋으니까 이제 선언을 해준 건데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주들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금융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HMM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융주 말씀해 주셨는데 통신주는 어때요? 일단 뭐 통신주 관련된 부분 계속 뭐 그동안 이제 주가가 못 오르고 특히 이제 주가가 이제 횡보를 보이면 상대적으로 이제 고배당주로 이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과연 밸류업 관련됐다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개별적인 그런 기업들의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네. 지금 뭐 2천억 정도 되고 뭐 추가적으로 뭐 3천억을 더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뭐 거래 뭐 우리 그러니까 11월 달에만 지금 외국인이 한 1조 9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 과연 이 정도 금액으로 시장을 방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뭐 무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돈을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지금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기에도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업은 그냥 밸류업으로 아직까지는 보시는 게 더 맞을 걸로 보여지고요. 뭐 이런 이제 밸류업보다 이제 개별 기업에 얼마만큼 주주환원 책을 하느냐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실적도 좋고 배당을 확대하고 있는 금융 관련주들이 과연 당연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역시나 KB금융일까요? 뭐 대표주니까 KB금융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밸류업 관련해서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결국에 지금 자금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사이즈보다 외국인 매도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시장 방어는 좀 어렵지 않을까. 다만 배당이라든지 실적 관련해서 금융주는 괜찮게 볼 수 있습니다. 라는 입장에서 KB금융을 탑픽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뭐 정말 이르모 저모 얘기들 많이 나눠봤는데요. 시장 중심 잘 잡아서 투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